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증시 시간이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9월입니다. 네. 시간이 좀 빠르죠. 예, 굉장히 오늘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시간 올해가 벌써 다 갈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네. 어느 부분은 이제 또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시면서 또 걱정을 해야 되는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네. 좀 알려주세요. 혹시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시청자 네네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신과 함께 1, 2편이 쌍천만의 대박을 터뜨렸죠. 반면 김용화 감독이 대표이사인 넥스터. 개미 무덤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가 조작 의혹까지 겹쳤습니다. 네. 금감원과 거래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폭락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최대 주주인 김용화 감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대표는 괴로워 영화가 만들어질 판입니다. 먼저 팩트를 확인하죠. 덱스터 주가는 지난달 6일 장중 11,700원을 찍었습니다. 최근의 고점이었습니다. 이게 폭락의 신호탄인 줄 감히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날 장중 보호회수가 풀린 전환사채 물량 84만여 주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6일 덱스터는 1,900원, 마이너스 3.96%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고점 대비 6.83%의 낙폭이었죠. 네. 이날 마이너스 3.96%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덱스터 일본 그래프에는 장대 음봉이 새겨졌습니다. 이는 고점에 뿌려진 전환사채 물량을 개미 투자자들이 신과 함께 2의 기대감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그렇게 하락을 시작한 덱스터 주가는 지난달 31일 장중 7,1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약 40%가 하락한 가격이죠.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낙화함을 연상케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네. 해당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이번 시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네. 하락의 끝이 어딘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는 지적이죠. 네. 더욱이 덱스터는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전환 가능 주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한 주당 6,769원에 전환되는 158만여 주가 대기 중입니다. 상황이 터지면 52주 최저가 6,650원이 함락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지적이죠.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배경입니다. 특히 지난달 6일 덱스터 주가가 고점을 찍기까지 과정이 비정상적이란 지적입니다. 덱스터 주가가 고점을 찍기 직전의 저점은 지난 5월 30일 장중 8,340원이었습니다. 네. 불과 2개월 만에 약 41%가 급등했습니다. 당시 세력의 매수 평균가는 1,020원 부근이었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따라서 당시 주가를 견인했던 세력들은 이미 덱스터를 떠났습니다. 현재 상당 주식의 손바뀜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최근의 폭등은 저점을 끌어올리는 계단식 상승이었다는 점. 여기에 전문가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인위적 연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급등 그래프 형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죠. 덱스터 주가는 그렇게 신과 함께 투이 개봉과 전환 청구에 맞춰서 고점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게 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 주가 급등과 폭락을 덱스터 측이나 혹은 김용화 대표가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분명한 것은 미확인 세력이 덱스터 주가를 견인했고 이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주저앉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방금 나간 뭐 차트나 그래프를 보니까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한 소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새까맣게 네. 타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이후로 해당 종목의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이 네이버 증권 종목 게시판 네. 아비규환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 덱스터 소액 투자자들은 망연자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고요. 게시판엔 주가 조작 의혹과 김용화 대표의 도덕적 무책임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빼곡합니다. 네. 심하게 낯뜨거운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네. 게시판 내용은 영화를 풍자해서 주가 폭락을 방관하는 덱스터 측의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신과 함께 지옥 구경 잘하고 계십니까? 한 달째 끝도 없이 내려가는군요. 물을 타기도 겁이 나네요. 또 다른 내용은 여기가 지옥이구나. 네. 여긴 주식지옥 환생에서 만납시다. 등등. 이처럼 게시판은 성투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덱스터의 수상한 주가 폭등과 폭락에 대해서 덱스터 공시담당 김진성 차장 특별한 악재가 있고 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도 특별히 파악된 상황은 없다고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여러분께 그 김진성 차장의 음성 직접 한번 들려드리죠.
저는 김진성입니다. 차장입니다. 회사에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도 뭐 특별히 파악되는 바거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네, 그 지난 8월 6일 장중 네. 11,700원 최근의 고점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 주가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장내 매도가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이 된 저희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그래서 총 2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아주아이비, 100억은 포커스 자산운용, 그다음에 20억은 KTB 투자증권, 10억은 오라이언 자산운용, 그리고 나머지 10억 각각 개인이 가져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아주아이비 쪽에서 행사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운용사입니다. 들으셨죠? 네. 바로 요번에 행사한 주식은 그 아주아이비 투자 행사였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날부터 주가는 폭락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주가를 누가 끌고 갔을까요? 혹시 덱스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뭐 저희가 주가를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주보호 대책은 있느냐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죠. 그 관련돼서는 회사가 계속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에 사드나 한알령 등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았었던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2분기까지 아무래도 영업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과 함께 2편이 이제 어느 정도 개봉이나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빠진 걸로 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숫자나 이런 것들 확연하게 돌아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과 함께 관련돼서도 계속 수익이 정산될 예정이라 아마 그렇게 되면 주가나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되면 진행할 예정이긴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했다가는 이게 아니게 되면 또 실망이나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니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에 공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결정 나는 대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회의하거나 진행하거나 이런 방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보니까 이건 내부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다가 전화하시거나 어떤 기관이나 기자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사가 하고 있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시장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차기작이랑 신과 함께 3, 3, 4 관련돼서 주연 배우 스케줄 진행하려고 지금 잠깐 출장 가신 상황입니다. 하와이로 가셨어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복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소감을 제가 말씀드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중에 그 대표이사 얘기도 나오죠. 하와이 출장 갔다. 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출장 갔다는 김 대표는 하와이 현지에서 문자를 통해서 네. 5년 만에 일주일 하와이 휴가를 왔다. 30일 날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차장과 김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게 되죠. 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마무리는 못하겠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짜르르륵 나와 있고요. 네. 자, 끝으로 이 얘기는 해드리죠. 네. 김영하 대표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예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네네. 그 어머니 병원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인도네시안 갈치를 제주 갈치로 속여 팔기도 했다.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을까라고 물음표를 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몫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